자, 46번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을 이렇게 정의할 건데 이거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달래. 우선은 이런 거 보고 쫄지 마. 얘 그냥 이름이야. 집합한테 이름을 지어준 거야. 그럼 예를 들면 A2 같은 경우에는 뭐겠어? 2의 배수의 모임이야. 그 다음에 A9는 9의 배수의 모임인 거고 얘는 A4의 배수의 모임인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럼 한번 풀어볼게. 이거 분배 법칙 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아이고 2가 아니라 9죠. 요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걸 이제 해석해보자. 얘들아 얘는 2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교집합이라는 건 2와 4의 뭐야? 공배수를 뜻해요. 그럼 2와 4의 공배수는 결국 누구의 배수니? 4의 배수죠. 왜냐면 4가 최소 공배수니까. 그러니까 결국 얘는 A4가 돼. 자, 그 다음에 얘 한번 해볼까? 얘는 9와 4의 공배수죠. 9와 4의 공배수는 누구의 배수랑 똑같지? 36의 배수랑 똑같잖아. 그럼 결국엔 얘는 A36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 두 개를 뭐하래? 합하래. 그럼 얘들아 4의 배수랑 36의 배수로 합하면 결국엔 누구의 배수랑 같겠니? 4의 배수랑 똑같겠지. 그치? 왜냐면 36 자체가 4의 배수니까 36의 배수가 4의 배수에 다 들어가잖아. 그쵸? 그럼 4의 배수, 원소의 개수 구하래요. 그럼 A4의 원소의 개수는 결국엔 100가지의 수 중에 4의 배수의 개수잖아. 따라서 몇 개? 25개가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약수의 집합에 대해서 이름을 짓고 있어.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27의 약수랑 36의 약수랑 45의 약수를 다 공통으로 갖고 있는 애를 구하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27, 36, 45 이렇게 해보면 얘 9 들어가잖아. 그쵸? 더 이상 안 되죠? 그럼 얘네들의 공약수는 누구의 약수랑 같아? 9의 약수랑 똑같아. 그치? 그럼 결국엔 이거랑 같은 건 뭐겠어? 9의 약수랑 똑같겠죠? 따라서 K값은 뭐가 되겠어? 9가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배수의 집합을 이렇게 이름을 할 거래. 자, 그러면 3의 배수랑 21의 배수를 합하라는 건 결국엔 누구의 배수랑 똑같아? 3의 배수랑 똑같죠? 그 다음 교집합 있으니까 그대로 써주고. 자, 5의 배수랑 10의 배수 합하면 결국엔 뭐야? 5의 배수가 되겠죠? 그럼 얘네들은 결국엔 뭐랑 같니? 3의 배수랑 5의 배수의 공통은 뭐야? 공배수 생각하면 되죠. 그게 최소 공배수가 15잖아. 그치? 답은 5번이야. 자, 이번에는 약수랑 배수가 다 나온 문제야. 그치? 자, 우선은 A는 배수래요. 그럼 우선은 A부터 풀어볼게. 자, 얘 같은 경우엔 지금 P의 배수들이 다 어디에 들어간대? 4의 배수와 10의 배수의 교집합에 들어간대. 그러니까 4하고 10의 배수의 공통인 건 누구야? 최소 공배수가 20이죠. 그러니까 A의 P는 결국엔 A의 20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어? 그쵸? 그럼 결국에는 P의 배수가 다 20의 배수에 들어가려면 P의 최소가 누구야? 20이야. 두 번째로 큰 거는 40. 세 번째는, 두 번째 작은 거. 세 번째 60.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근데 어쨌든 제일 작은 거.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P가 20이겠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엔 B라인 보자. B. 얘는 약수예요. 그럼 얘도 한번 와서 봐볼게. 자, B, Q. 그러니까 Q의 약수들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16의 약수와 24의 약수의 공통인 부분에 들어간대. 그럼 16하고 24의 최대 공약수가 일단 누구야? 8이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엔 B, 8인 거야. 여기 안에 Q의 배수가, Q의 약수가 다 들어가야 된대. 그럼 우선 Q가 될 수 있는 건 어떻게 될까? 여기는 누가 될 수 있어? 8도 될 수 있고, 또 4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이 Q의 무슨 값? 최대값이래. 그러니까 따라서 Q는 뭐가 돼요? 8이 돼요. 자, 문제에서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0하고 8 더하면 28이 되겠지? 자, 50번 문제 한번 볼게. 지금 A집합, B집합 나와 있고 교집합이랑 합집합 알려준 상태야.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수직선에다 그리세요. 그게 제일 편해. 한눈에도 잘 보이고. 자, 우선 A를 한번 풀어보면 얘들아 지금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6 이렇게 풀리지. 그럼 a는 어떻게 생겼을까? 마이너스 2하고 6의 사이 이렇게 생겼겠지. 맞아요? 자, b는 아직 어떤진 몰라.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야. 자, 그럼 수직선에 아주 확실한 애가 a잖아. 그러니까 a를 그냥 먼저 나타내볼게. 마이너스 2하고 6을 이렇게 좀 나타내볼게요. 널찍하게. 자, 그 다음에 교집합 나타내볼게. 일단 공통인 구간이 지금 이거래. 그럼 여기 여기 1에서 한번 이렇게 끊겼다는 뜻 아닐까? 그치? 그래야지만 교집합이 나오잖아. 자, 합했더니 뭐가 됐대? 갑자기 마이너스 3부터 6까지가 다 됐대. 그럼 결국엔 B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B는 여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3 이상이면서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각각에 있는 숫자들은 근이지, 근.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식을 써보면 최고차항 1이죠? 그럼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야. 따라서 p가 2가 될 거고 q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두 개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1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51번 한번 풀어볼게. 자, 우선은 A부터 풀어볼 거야. 지금 3차 함수잖아. 그러니까 그냥 조립제법 사용해볼게. 그럼 1, 1, 마사, 마사.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1이고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4, 4, 0. 그럼 얘는 x 플러스 1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 다시 쓰면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2. 그치? 요렇게. 그럼 A라는 집합은 어떻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야. 맞아요? 자, 근데 보니까 A에서 B 부분을 빼면 2만 남을 거래. 그럼 얘만 남아야 되니까 이건 다 어디에 들어가? B에 들어가야 되죠. 즉, B에서의 두 근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인데 이거의 두 근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야. 두근의 합, 두근의 곱으로 가도 되고 얘들아. 그냥 이거 가지고 식 세워서 비교해봐도 돼. 쌤은 합 곱으로 가볼게요. 우선은 a는 두근의 합이잖아.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이죠? 그럼 a는 3. 자, 두근의 곱은 b죠? 둘이 곱하면 b는 2. 문제에서 a랑 b값 곱해달라고 했지? 그러니까 답은 6. 자, 52번은 두 집합이 있는데 두 집합에 겹치는 부분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대. 자, 그럼 우선은 확실한 건 B잖아. B를 먼저 풀어서 수직선에 나타내 볼게. 자, B 같은 경우에는 3, 9, 9, 마마 이렇게 되겠죠. 그럼 B를 좀 먼저 그려보면 B가 지금 하나는 3, 또 하나는 9 이렇게 되고 바깥 범위가 되겠지? 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니? 얘는 x가 지금 4분의 k 혹은 2분의 k인데 이때 k가 자연수라 그랬어.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크겠니? 얘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있어야 되는 느낌인 거야. 그치? 이쪽은 4분의 k, 이쪽은 2분의 k.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쌤이 이렇게 그린 이유는 뭐겠어?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되니까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없게끔 그린 거예요. 자, 그럼 얘는 관계가 어떨까? 이렇게 돼야겠지. 여기도 이렇게 돼야겠지. 같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쵸? 자, 그럼 얘는 이제 연립부등식이야. 하나는 얘도 만족해야 되고 또 하나는 얘도 만족해야 돼. 자, 그럼 얘는 k가 어때? 12보다 크다라고 나오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 k가 누구보다 작다? 18보다 작다 이렇게 된 거야. 따라서 그럼 k는 맞지? 그럼 k는 12보다는 크면서 18보다는 작게 나오겠네. 자, 이때 자연수 k의 개수 물어봤으니까 18에서 12 빼고 하나 더 빼세요. 그럼 몇 개야? 5개. 답이 4번이에요. 자, 53번 볼게. 우선 집합 A랑 B가 나와 있는데 이거를 만족시켰으면 좋겠대. 일단 이거는 무슨 말이야? A랑 B의 교집합이 A라는 건 A가 B 안에 쏙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A라는 집합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게 B 안에 쏙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일단 쉽게 생각하면 여기에 X값이 뭐거나 뭐거나 뭐거나야. 얘거나 얘거나 얘거나지. 그럼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일 경우를 보면 돼요. 여기다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X가 마이너스 2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a죠. 그럼 A가 2분의 5 하나 나오지. 자, 두 번째 X가 1일 경우를 보자. X가 1이면 2 빼기 1은 A죠. 그럼 A가 뭐야? 1이야. 1해도 되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가 2일 때를 볼 거예요. 그럼 4 빼기 1이 2X잖아. 그럼 X는, X가 아니라 A죠? 그럼 A는 뭐가 돼요? 2분의 3이 돼. 근데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얘들아, 하나 더 봐야 돼. 그게 뭐냐면, 아예 요 A가 공집합이 되어버리는 거야. 왜냐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죠. 그쵸? 즉, 네 번째는 뭐냐면, 2x-1이 ax라고 했을 때, 이거의 해가 없으면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야 공집합이 되니까 A가. 자, 그럼 이거 해 없으려면 다 뒤로 당겨서 정리해 볼게. 그럼 x로 묶어주면 a-2의 x 플러스 1은 0이죠. 얘들아, 해가 없다는 건 x에다가 무엇을 넣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럼 얘가 뭘 넣어도 소용이 없으려면 이 부분이 뭐가 돼야겠니? 0이 돼야겠죠. 그래야 소용이 없잖아. 그럼 이 부분이 0이라고 해보자. 얘가 만약 0이 됐어. 그럼 x에 뭘 넣어도 소용이 없지. 왜냐면 1이 0이 될 수가 없거든. 따라서 a가 2인 것까지 계산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4개를 다 더해주면 답은 7 나와요. 자, 이번에는 전체 집합은 실수인데 이때 a가 이렇고 b가 이렇대. 자, 근데 잘 봐. 얘네들을 합하면 결국엔 전체가 된다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교집합은 이렇게 생겼대요. 자, 그럼 우선 확실한 A부터 따져볼까? A 그러면 5하고 2 하고 2에 마이너스 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A는 어떻게 돼? A에서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는 크면서 2보단 작아야 된다라는 게 하나 나오겠죠? 자, 그럼 수직선에 나타내볼게. 수직선에 나타내보면 하나가 마이너스 5고 하나가 2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일단 A가 이거다. 근데 잘 봐봐. B가 지금 A랑 합쳐지는 순간 전체가 된다는 건 지금 B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여기랑 마이너스 5. 그치? 또 여기랑 2를 B가 책임져 줘야 돼. 그치? 그렇다고 이게 다 되면 또 되는 게 아니다. 왜냐면 교집합의 조건이 또 있어요. 자, 그러면 교집합이 저거라는 건 봐봐. 이걸 한번 표시해 볼게요. 마이너스 1이 한 이쯤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마이너스 1보다는 이쪽으로 간대. 근데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다는 건 이미 a 때 정해져 있지. 그럼 b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 아닐까요? 그쵸? 이렇게 간다는 거고. 자, 이제 b가 남은 거 책임져 줘야 돼. 우선은 여긴 책임졌다. 그치? 5까지 책임졌지. 마이너스 5까지. 이제 남은 거 어디 책임져야 돼? 2부터 뒤에 거를 책임져야 돼. 그럼 b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을까? 뒤에가 2에 색칠하면서 이렇게 가게끔 생기지 않았을까? 그쵸? 그럼 b에서의 근이 마이너스 1하고 2네요. 그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가 되고 최고차는 어차피 1이니까 앞에 안 쓸게요. 얘가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야.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2겠죠? a에서 b 빼면 뭐 돼? 1.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자, 이번에는 집합의 연산을 새롭게 정의 내린 문제들이 나올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치? 근데 이거 보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대입만 하면 돼요. 자, 기억부터 한번 해보자. 자, 기억을 해보면 A 별을 이렇게 그려야겠다. 별 공집합이래. 그럼 얘는 어떻게 쓰면 돼? 얘랑 똑같이 쓰면 돼요. 그럼 A에서 공집합 뺀 거랑 그치? 합해달래. 또 공집합에서 A 뺀 거를. 그럼 A에서 아무것도 안 뺀 건 뭐겠어? A겠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안 그래도 없는데 A를 빼면 아무것도 없겠지. 그걸 합하래. 그럼 뭘까? A가 나오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자, 니은 한번 해볼게.
이번엔 A랑 전체 집합을 연산해 보래요. 자, 우선은 그러면 A에서 전체 뺀 거랑 그 다음에 전체에서 A 뺀 거를 합치라고 한 거지. 일단 A에서 전체 빼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 전체에서 A 빼면 뭐야? A의 여집합이겠지? 두 개를 합치면 뭐겠어? A 여집합이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네. 자, 그 다음에 디귿 한번 해볼게. 자, 디귿은 A 별 A 여집합이야. 그러면 얘도 한번 해보자. 자, 얘는 A에서 A 여집합을 빼고 그 다음에 A 여집합에서 A를 빼래요. 그럼 얘들아, A에서 A 여집합을 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냥 A야. 그쵸? 그 다음에 A 여집합에서 A를 빼면 또 이번에 A 여집합이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럼 얘네들을 합치면 뭘까? 전체 집합 되겠죠. 그러니까 디귿은 또 맞아요. 자, 마지막 리을은 여기다가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A 여집합이랑 B의 여집합이래요. 그러면 A 여집합 빼기 B 여집합 한 거에서 B 여집합 빼기 A 여집합을 해야겠지. 근데 얘가 이거랑 같냐고 물었거든 지금. 그럼 얘도 해봐줘야 되지 않을까? 그쵸? 자, 우선은 하던 거 마무리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 자, 우선은 여집합이 너무 많아. 빼기도 너무 많고. 그래서 쌤이 이거 좀 바꿀 거야. 우리 빼기는 어떻게 바꿀 수 있었지? 교집합에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었죠? 그래서 요 빼기를 바꿀 거야. 요 빼기 대신에 우리 교집합 쓸 거고 이거에 여집합 쓸 거니까 B 이렇게 바뀌겠지? 그 다음에 뒤에 거는 B 여집합 그대로 쓰고 얘 자리에 교집합 쓰고 이거에 여집합이니까 A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건 또 뭐랑 같아? 앞에 거는 B-A랑 같아. 뒤에 거는 A-B랑 같죠? 이거 두 개를 합치래. 근데 얘들아 A별 B 자체가 뜻이 뭐야? 이거 아니었어? 얘랑 어때? 똑같지? 그러니까 굳이 해볼 필요 없이 리을은 맞겠죠? 답이 그래서 4번 되는 거야. 자, 56번 보면은 일단 연산을 이렇게 약속할 거래. 그랬을 때 얘랑 같은 거 찾아달라고 했거든. 자, 우리 이거 한번 정리를 먼저 해보자. 지금 B 교집합이 공통으로 들어있잖아. 그래서 B 교집합으로 묶어주면 남는 게 이거거든, 얘들아. 그럼 결국에는 얘가 뭐야? 전체 집합이야. 전체 집합하고 B의 교집합은 B랑 같지. 자,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약속 기호가 나오면 결과가 무조건 뭐다? 뒤에 거다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얘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방금 했던 거. 이게 뭐였어? B였지. 그럼 이 괄호친 부분이 지금 B란 말이야. 근데 이번엔 그럼 뭐 하는 거야? B에다가 A 하는 거죠. 그럼 답이 뭐겠어? A겠지?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자, 57번은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볼 거래. 자, 그럼 얘도 쌤이 살짝 정리를 해보면 우리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어? A-B로 바꿀 수 있지. 얘는 B-A로 바꿀 수 있어. 얘네 둘을 합하라는 거야. 얘가 그림으로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겠지. 날개 부분을 합치란 뜻이에요. 자, 그럼 날개 부분인 상태에서 거기다 C까지 해달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봐봐. A가 이렇게 있고 그림 똑같이 그려보자. B도 이렇게 있고 C도 이렇게 있어. 자, 우선 A하고 B 가지고 한 거는 여기 이 부분하고 여기 이 부분이겠지. 자, 이번엔 C하고도 한번 해볼게. 그럼 얘도 어떤 느낌이야? 이 색칠한 부분에서 C만큼 뺀 거야. 그게 지금 이만큼이랑 C만큼 빼니까 이만큼이지. 이번에 반대로 C에서 저쪽 부분을 빼달래. 그럼 C에서 저기 빨간색 부분을 빼주면 어디니? 지금 여기랑 여기서 또 낚이면 안 돼요? 여기예요. 그치? 그럼 결국엔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만 있는 건 어디 있어? 4번에 있지.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돼.